다크서클이 고민이에요 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각각 뭐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다크서클의 원인은 4가지. 우선은 그 눈 주변에 있는 피부가 정말 검게 침착이 된, 좀 흔한 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은 좀 계속 눈 주변이 좀 가려워요. 비비시거든요. 비비다 보면은 이걸로 인한 반작용으로 색소를 좀 더 많이 만들면서 검게 변하거든요.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눈 밑은 피부가 상당히 얇거든요. 그 피부에 이제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가지고 그렇게 좀 검게 푸르딩딩하게 보이는.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그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눈 밑 고랑이라고 하죠. 그게 푹 꺼져서, 그리고 지방으로 인해서 그 그늘을 지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여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진짜 눈 밑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 좀 노화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본 거는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. 그거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. 구독자가 10만 명 조금 안 되고 그 영상이 몇십만 뷰인데, 그거를 보시고 뭐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를 그 고민을 하실까봐 환자분들이 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제발 하지 마시고. 눈밑 다크서클은 대부분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, 우선 그 착색이 된 경우에는 우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. 그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시고 비염을 치료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성분들은 항상 화장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되고, 그리고 색소 침착된 부위는 그 토닝 레이저, 토닝 치료를 뭐 5번에서 10번 정도 많이 밝아집니다. 두 번째로 그 눈밑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거든요. 이 얇은 종이장 같은 거에 바로 밑에 근육이 위치하게 되는데, 그 근육이 비쳐 보이는 그 사이에 뭔가를 좀 깔아줘야 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넓게 깔 때는 필러는 안 쓰고요. 그 울트라콜이라는 콜라겐 주사나 미세지방 이식, 그리고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그 브이빔 퍼펙타나 그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그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, 뭐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우죠. 근데 이런 경우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.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 부분에다가는 필러나 콜라겐 주사, 미세지방 이식을 하기도 하거든요. 하지만 지방이 좀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에 수술을 하셔야 되죠. 노화에 따라서 이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을 하느냐, 하안검 수술로 해결을 하느냐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눈밑이 꺼져서 오신다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채워줘야 되거든요.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도 못해요. 꺼져 있는 그 골에다가 필러나 미세지방 이식이나 콜라겐 주사, 각진 그 꺼진 부위를 좀 채워줘서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,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죠. 20대 후반 남자분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좀 검어 보이는 경우, 그러니까 색소 침착도 약간 있으시고요. 지방도 좀 살짝 튀어나와 있으시죠. 그리고 여기도 좀 꺼져 있으시고, 이런 경우에는 옵션을 2가지를 주거든요.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더라도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꺼진 부위에다가 필러나 콜라겐이나 미세지방 이식을 통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다. 그거는 간단하다.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요거 2번째 사진이신데, 지방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색소 침착은 거의 없으시죠. 그리고 여기 꺼져 있고 좀 비쳐 보이고, 이게 푸르딩딩한 게 근육이거든요. 풍선에 바람이 점점 불수록 풍선이 얇아지면서 비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방이 튀어나올수록 근육도 많이 비쳐 보이거든요. 좀 간단하게는 뿌띠로도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지만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실시를 했고요. 이분이 여기 보이는 애교살이죠. 보시면은 여기까지 원래 있는데요. 지방에 묻혀서 지금 반 정도는 가려진 거죠. 그래서 지방을 치워주니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살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. 30대 후반이신데, 이런 경우에 이 밑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게 된다. 크게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냥 바로 수술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실시하게 됐고,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. 눈밑이 꺼져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고, 수술이나 시술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. 여기 밑에 꺼진 부분에다가 뭔가를 채워주면 상당히 괜찮거든요. 하지만 이런 부분,
넣게 되면은 눈밑 전체가 상당히 부어 보이는, 더 보기 싫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눈밑 고랑 있잖아요. 꺼져 있는 부분에다가 필러, 뭐 저도 많이 넣거든요. 필러를 좀 잘 넣어야 돼요. 너무 얕게 넣어도 안 되고 너무 깊게 넣어도 안 되고, 필러를 과하게 잘못 넣은 경우에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데, 요 외국 할머니처럼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보이거든요. 뭔가 물이 찬 듯한 느낌. 과하게 맞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시더라도 과량이 아닌, 그리고 제대로 된 부위에 필러 주입을 하셔야 되고요. 우선은 뭐 한 가지만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고요.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, 제가 좀 더 제대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카페를 개설을 했거든요.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러주시고요. 이상 연세미도 김원장이었습니다.